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내도 괜찮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여자가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았다는 건데요. 1000년 전 일본에서는 순결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평생 집 밖을 못 나갔고 아버지랑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방 안에 갇혀서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던 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애를 했고 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을 썼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시대는 헤이안 시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일본입니다. 이 시대 귀족들의 연애 방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결혼부터가 지금이랑 다른데요. 남자가 여자네 집에 밤마다 찾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남자가 여자 집에 며칠 밤 연속으로 찾아가면 그때부터 둘이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남자가 계속 찾아오면 결혼한 거였는데요.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랑 같이 안 살았다는 점이에요. 남자는 밤에 여자 집에 왔다가 새벽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낮에는 서로 따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날은 다른 여자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 피우는 게 흔했던 건 당연한 거였어요. 남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날도 많으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결혼한 상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암묵적으로 괜찮았는데요. 다만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됐고 몰래 해야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시대에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여자를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남자를 너무 오래 안 만난 여자는 뭔가 이상하거나 재수 없는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이랑 완전히 반대죠. 그때는 경험이 있는 게 정상이고 세련된 거였고 연애를 모르는 여자는 어린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여자들이 집에 갇혀 살면서 어떻게 남자를 만났을까요? 여기서 그 시대만의 특이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바로 편지랑 시였어요. 그때 귀족 남녀는 직접 만나서 말하는 대신에 붓으로 글을 써서 마음을 전했거든요.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관심이 생기면 먼저 시를 써서 보냈고 여자가 답장으로 시를 보내면 그때부터 둘 사이에 감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감성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엄청 유리했어요.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시를 못 쓰면 매력이 떨어졌고 반대로 글솜씨가 좋으면 집안이 좀 못해도 인기를 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시 쓰는 걸 열심히 배웠습니다. 편지로 마음이 깊어지면 남자가 밤에 여자를 찾아갔는데요. 이때 여자 집 하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녀가 몰래 문을 열어주거나 남자를 여자 방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하녀들은 주인 여자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하녀한테 먼저 잘 보이는 게 중요했고 하녀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밤을 같이 보내고 나면 남자는 해 뜨기 전에 떠나야 했는데요. 집에 도착하면 바로 여자한테 아침 편지를 보내는 게 예의였어요. 이 아침 편지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뭐라고 썼는지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편지가 너무 늦게 오거나 대충 쓰면 여자가 심하게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침에 졸려도 정성껏 시를 써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글이 연애에서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문학이 엄청 발전했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일이 생겨요. 이 시대 유명한 작가들이 거의 다 여자였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옛날 문학을 보면 거의 다 남자 작가인데 일본만 이때 여자 작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공식 문서나 학문적인 글은 전부 중국어로 써야 했거든요. 남자들은 정부에서 일하면서 중국어로 딱딱한 서류만 썼고 재밌는 글을 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관직에 못 나갔기 때문에 중국어를 쓸 필요가 없었고 새로 만들어진 일본 글자인 히라가나로 자유롭게 썼거든요. 재밌는 건 사실 많은 귀족 여자들이 중국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모르는 척 했대요. 중국어 잘하는 여자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중국어 실력을 숨기고 히라가나만 쓰는 척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일본어 문학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남자들이 중국어로 지루한 서류를 쓰는 동안 여자들은 히라가나로 일기도 쓰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쓰고 시도 썼는데요. 이 작품들이 일본 문학의 고전이 됐어요. 심지어 일부 남자 작가들은 여자인 척하면서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남자 이름으로 쓰면 재미없는 것만 써야 하니까 여자 이름을 빌려서 자유롭게 쓴 거예요. 여자들이 글을 이렇게 많이 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너무 심하게 지루했기 때문이에요. 귀족 여자들의 하루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따분했거든요. 이 여자들은 집 밖으로 거의 못 나갔고 집 안에서도 병풍이나 발 뒤에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랑 남편 빼고 다른 남자한테는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됐고 손님이 와도 다른 방에서 하녀를 통해서만 대화해야 했거든요.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몇 번 안 됐는데요. 큰 축제가 열리거나 절에 갈 때뿐이었어요. 그것도 가마 타고 가면서 얼굴을 가려야 했으니 진짜 바깥 구경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집에서 할 일도 없었어요. 이 여자들은 귀족이니까 집안일은 전부 하인들이 했거든요. 요리, 청소, 빨래 같은 건 당연히 안 했고 심지어 애 키우는 것도 유모나 하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바둑을 두거나 악기를 치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가 안 갔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여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정원이나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편지를 보내주거나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어떤 날은 미신 때문에 아예 손님을 못 맞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대요. 이런 엄청난 지루함 속에서 글쓰기가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붓을 들고 종이에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게 이 여자들한테는 숨 쉬는 거랑 같았어요. 연인 기다리는 마음, 편지가 안 올 때 불안한 마음,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갔을 때 질투심 같은 걸 글로 썼고 이 글들이 모여서 엄청난 문학 작품이 된 거예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감정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났으면 이런 깊이의 글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갇힌 삶이 자유로운 글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이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한편으로는 남자보다 못하다고 여겨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았거든요. 그때 일본에 들어온 불교랑 유교는 여자를 낮게 봤는데요. 특히 불교에서는 여자 몸으로는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고 가르쳤고 관직에 나가는 것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 물려줄 때는 딸이 아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건 그때 정치 구조랑 관련이 있었어요. 힘 있는 집안들은 딸을 황실이나 다른 권력자한테 시집 보내서 자기 세력을 넓혔거든요. 딸이 높은 사람 아내가 되면 그 딸 친정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니까 딸이 아들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후지와라라는 집안인데요. 이 집안은 딸들을 황실에 계속 시집 보내는 방법으로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실권을 잡았어요. 황제의 외할아버지나 장인이 되면 황제 대신 정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딸은 집안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존재였고 그래서 여자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줬던 거예요.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건 법으로 금지됐고 결혼해도 남편 집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는 원래 자기 성을 그대로 썼고 죽으면 남편 가족 묘지가 아니라 친정 가족 묘지에 묻혔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던 거예요. 신분이 올라갈 기회도 여자한테 더 열려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온 평범한 여자가 서울의 귀족 남자 눈에 띄면 결혼해서 바로 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시골에서 온 남자가 서울 귀족 여자랑 결혼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자한테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자들의 외모 기준도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는데요. 미인의 기준이 시대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예요. 일단 피부는 하얄수록 예뻤기 때문에 쌀가루로 얼굴이랑 목을 하얗게 칠했거든요.
근데 하얀 피부에 하얀 이가 있으면 이가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일부러 이를 까맣게 물들였어요. 웃을 때 이만이 새까맣게 보였다는데 그때는 이게 세련된 거였대요. 눈썹은 다 뽑아버리고 이마 위쪽에 동그란 점 2개를 그렸는데요. 이걸 마유즘이라고 불렀어요. 머리카락은 안 자르고 평생 길렀는데 어떤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자기 키보다 훨씬 길었대요. 이 긴 머리카락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긴 생머리가 예쁨의 상징이었거든요. 옷도 엄청 중요했는데요. 옷을 여러 겹 입으면서 각층의 색깔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옷소매 끝에서 여러 색깔이 살짝살짝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었고 이 색깔 조합으로 자기 개성이랑 교양을 보여줬거든요. 남자들은 여자 얼굴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병풍 밖으로 살짝 나온 옷소매를 보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옷소매 하나로 그 사람 취향, 성격, 심지어 그날 기분까지 읽으려고 했으니 옷에 들이는 정성이 대단했던 거예요. 계절마다 맞는 색깔 조합이 따로 있었고 그걸 제대로 못 맞추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패션 감각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이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상류층 귀족 여자들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일반 평민 여자들 삶은 이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평민 여자들은 매일 힘들게 일해야 했고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글 배울 기회도 없었거든요. 시 주고받는 우아한 연애나 비단 옷 여러 겹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가 해이한 시대 여자들에 대해 아는 건 전부 글 쓸 줄 알았던 제일 높은 귀족 여자들이 남긴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우리 생각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기록들의 가치는 엄청나요.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가 직접 쓴 기록이 거의 안 남아있거든요. 해이한 시대는 세계 역사에서도 드물게 여자 목소리가 많이 남아있는 시대예요. 남자가 쓴 공식 기록보다 여자가 쓴 개인적인 글이 더 많고 더 다양하거든요. 이 여자들은 갇혀 살면서도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고 그 결과물을 글로 남겨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루해서 쓴 글이 고전이 됐고 연인한테 보내려고 지은 시가 문학사에 남았고 개인적인 감정 털어놓은 일기가 역사 자료가 됐어요.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던 여자들이 이상하게도 제일 많은 기록을 남긴 거예요. 못 움직여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해이한 시대 여자들의 삶은 앞뒤가 안 맞는 것 투성이었어요. 높은 신분이었지만 집 밖을 못 나갔고 남자보다 못하다고 배웠지만 재산은 더 많이 받았고 얌전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연애 경험 없으면 이상하게 봤거든요. 이런 모순 속에서 이 여자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았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한테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